DNA는 아시죠? DNA 나선 구조를 밝히는데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생물 물리학자 로절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현의 책보다 여행. 오늘은 어떤 과학자를 만나보는 시간입니까? 네, 아마 뭐 과학을 잘 모르시는 분도 DNA 요즘은 하도 이제 DNA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DNA는 그렇죠. 아시죠? 저도 이제 집에 TV가 있으니까 DNA까지는 압니다. 두 우리 개의 이제, 그 사다리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담은 네. 그 DNA가 이제 이중나선이다라고 해서 이중나선 구조가 알려진 게 이제 1953년에 왓슨과 이제 크릭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발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25세 노벨상을 수상을 받은 왓슨 같은 경우는 그 DNA 구조를 발견을 해서 일약 이제 과학계 스타덤으로 올렸는데 네. 이 DNA 나선 구조를 밝히는데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왓슨과 크릭은 수상을 못했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할 로절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생물 물리학자. 생물 물리학자. 네, 생물 물리학을 전공한 로절린드 프랭클린. 네, 로절린드 프랭클린이 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요. 그 녹음 들어오기 전에 교수님과 잠시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영화 그 히든 피겨스에 나오는 그 여성 흑인 과학자들처럼 그녀들이 없었다면 달에도 가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런 숨겨진 인물들 중에 하나가 이제 로잘린드 프랭클린. 네. 인간의 DNA 구조를 이제 분석하는 기초를 만들어준.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과학자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로절린드 프랭클린에 대한 것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받기 시작을 한 것은 이 전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게 2002년도에 브랜드막스라고 하는 그 전기가 나오기 전에 90년대 후반쯤에 이제 또 전기가 나오면서 이 전기는 주로 이제 프랭클린이 왜 왓슨과 그 노벨상 수상을 또 못하게 됐는지 네. 그러면서 이거는 그 여성 과학계의 뿌리 깊은 여성 차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이 과학계에서 여성 차별에 의한 그 희생양 비슷하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진 측면들도 좀 있긴 한데 사실 정작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프랭클린을 그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새롭게 좀 조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로절린드 프랭클린 상이 있습니다. 상이 따로 네, 있어요? 상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로절린드 프랭클린 상은 우수한 이제 여성 과학자들에게 이제 매년 수상을 해서 어쨌든 그 여성 과학자들의 어떤 그 진출을 돕는 그런 상으로서 프랭클린을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해주는 이제 그런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네.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그렇다면 이제 20세기에 태어난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또 환경을 통해서 이 여성 과학자의 길에 뛰어들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로절린드 프랭클린은 마이트너보다는 그 한 조금 더 이제 후대의 과학자에 속하죠. 1920년에 출생을 했고요. 1920년에. 뭐 마이트너하고 비슷하게 유대계 집안입니다. 또 이제 영국의 그 굉장히 부유한 네. 그 유대계 집안에서 여기도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자유롭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그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이제 교육관이 또 뒷받침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근데 그런 그 자유로운 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이제 본인이 이 과학에 대한 어떤 뭐 호기심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키울 수 있으면서 사실 프랭클린은 그 학교는 성 바울 여자 학교라고 네. 그 굉장히 보수적인 공립 학교를 다닙니다. 이름부터 벌써 네. 네. 근데 그 성 바울 여자 학교에서 네. 이 물리하고 화학에 본인이 이제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쪽으로 이제 호기심도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고 41년도에 캠브리지의 그 뉴념 칼리지에 네. 가서 이제 자연과학 전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의 그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결정학 분야의 대가를 또 만나게 됩니다. 결정학 분야의 예, 대가. 결정학 분야의 결정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자 구조 부분, 분자 이제 구조들을 네. 분자 구조를 이제 거기에 빛을 쏘게 되면 분자의 그 구조의 변화들에 의해서 빛 반사들이 서로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네. 그 빛 반사가 어떤 모양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자 내부의 구조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분야가 이제 결정학 분야, 분광 결정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결정학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잠섬의 소냐처럼 뭔가 이렇게 음파를 쐈다가 네네네, 그 그렇죠. 지형에 따라서 돌아오는 시간이나 형태가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 안쪽의 지형을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처럼 네. 빛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분자의 어떤 성분과 구조를 알아보는. 네. 그것을 물질의 이제 구조도 구조를. 알아보게 되고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요게 41년도에 그 뉴념 칼리지의 학사 졸업으로 되는데 여기에도 좀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네. 41년까지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여성에게 학석사를 수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참 뭐 제가 그런데 네. 요게 이제 언제 바뀌냐면 47년도부터 이제 학사 석사에 대한 인정이 그때 들어가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끝난 뒤부터. 프랭클린의 학력 부분들에서는 비록 이제 41년에 들어갔지만 47년에 그 제도가 소급 적용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그 프랭클린의 경력에 학사 졸업으로 캠브리지 대학 졸업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뭐 영국 사람도 아니고 캠브리지 대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단 대신 사과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처음에 요 졸업을 하고 나서 노리시 노리시 교수의 실험실로 들어가는데 네. 이 첫 번째 이 노리시 교수는 굉장히 여성 차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그 실험실에서는 견디지를 못하고 그 이제 교수하고는 더 이상 연구 못하겠다 해서 뛰쳐나오게 되고요. 그러고는 그 시기가 이제 42년도에서 46년까지 어디서 이제 첫 그 연구 작업을 시작을 하냐면 그 영국 석탄 이용 연구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네. 요거는 이제 전 시기에 이제 자원 부족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효율성을 이제 올리고. 연구하는 이제 그게 이제 주로 이 협회에서 하던 연구인데 바로 요 석탄 연구를 그 결정학을 이용을 해서 그 석탄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본인의 이제 경력을 쌓는 첫 번째 그 단계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요때에 그 소위 이제 45년도에 다공성 석탄 연구를 그 박사 논문으로 해서 논문을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51년도에 그 킹스 칼리지로 다시 네. 이제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아. 근데 요 킹스 칼리지가 바로 이 프랭클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바꿔놓는 이제 그런 그 연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처음에는 요 킹스 칼리지에 갔을 때는 뭐를 연구하기로 되어 있었냐면 유기물을 연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석탄을 연구하다 왔으니까. 예. 네. 유기물을 연구하는 걸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갔는데 요 51년 시기가 바로 또 하나 이제 유전학 분야에서 이제 DNA
그 유전 물질에 대한 구조 연구 요런 그 구조 연구들이 한참 이제 일종의 그때도 연구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네. 과학계에도. 그래서 네. 그 연구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계약을 하고 나서 딱 실험실에 이제 갔더니 그 실험실에서는 원래 본인이 하기로 했던 유기 연구가 아니라 핵산 연구를 하는 걸로 네. 바뀌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로 일대 DNA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막 가능한가요? 그 예술 분야 같은 경우 보면 말하자면 저 드럼 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밴드 악단에 들어갔더니 트럼펫을 부십시오. 이게 불가능한데 과학자들은 그 분야들이 물론 이제 교집합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전에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석탄을 연구하다 DNA를 연구한다.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프랭클린은 요 모든 물질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 실험 방법에 그 숙달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뭐 이론 연구자라기보다는 네. 실험 연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실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랭클린이 사실 이제 47년도에 그 영국 석탄 화력 연구 협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프랑스의 국립화학연구소로 이직을 네. 하게 되는데 바로 이 화학연구소에서 그 X선을 이용을 해서 그 X선 촬영을 해가지고 물질 구조를 연구하는 그런 소위 X선 회절 사진 기법의 대가한테 또 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X선 회절 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X선 회절 사진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솜씨를 네. 그 스스로 연구 과정에서 계속 발달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대상이 유기물이냐 석탄이냐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바이러스까지 가는데 바이러스냐 이거 대상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게 된죠. 그러니까 이제 석탄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죠. 말하자면 도구의 전문가인 거군요. 방법론에. 그러니까 현미경은 뭐 석탄을 놓고 석탄의 어떤 구성을 볼 수도 있고 그 안에다가 쌀을 놓고 쌀의 구성을 볼 수도 있듯이 말하자면 쌀이냐 석탄이냐라고 하는 그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의 툴, 그 방법론 이것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분야가 바뀌어도 그 방법론을 써서 그렇죠. 새로운 연구들을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군요. 근데 이제 다만 뭐 또 그렇다고 그 사진을 찍는 그런 그 솜씨만 발휘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물질 구조에 대한 이론 분석도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프랭클린의 요 그 방법론에서의 본인이 계속 X선 회절 사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구조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도구들도 개량도 해야 되고 어떻게 찍는 것이 그 물질에 맞게 그 가장 선명한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했던 학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발견된 그 구조 부분들, 그러니까 물질 구조죠. 그 물질 구조들을 본인이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하게 되면 그 물질 구조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 부분들, 소위 이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델링도 계속해서 해왔던 그런 그 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생물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물리화학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새롭게 그 물질 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그 연구 방법론을 그 기반을 닦은 학자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물리화학계의 전파망원경 같은 그런 인물이군요. 네. 자, 이제 DNA로 옵니다.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또 그녀의 어떤 연구 성과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이제 DNA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했던 어떤 성과들이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또 그녀에 의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제 네. 과학적 성과를 좀 네. 중심에다 놓고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프랭클린의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X선 회절 사진입니다. 네. 그 킹스 칼리지로 오면서 윌킨스 이제 동료하고 같이 핵산 연구를 시작을 하는데 네.
요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프랭클린은 DNA가 원래는 이제 이론가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그거는 아마 어렴풋하게 뭐 나선 구조 하나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모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하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DNA 구조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사진으로 밝혀냅니다.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네. 두 가지의 독립된 유형이 이제 있는 것 같다. A형과 B형이 있는데 B형은 명확하게 나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신이 들 정도로 사진으로 이제 규명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로잘린드가 더 애착을 갖고 혹은 뭐 이 분야에 자기가 핵심으로 그 연구를 하게 된 건 사실은 A형입니다. 근데 이 A형은 나선 구조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그거 이제 두 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발견이었죠. 그 전까지 이제 DNA 학자들이 발견해내지 못했던, 그리고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A형하고 B형 사이에 서로 이제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수사 DNA 발견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바로 B형의 DNA 구조에 대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나선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선명한 사진을 찍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52년도에까지, 그러니까 51년부터 킹스 칼리지에서 시작을 해서 52년, 53년까지 그 프랭클린이 만들어낸 업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DNA 스토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네. 이 프랭클린은 이게 A형과 이제 B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쩌면 나선형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이런 그 본인의 이제 해석을 갖고 있었고, 근데 윌킨스는 처음부터 핵산 DNA 연구를 할 때 이거는 나선 구조여야 하고, 그리고 프랭클린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은 이 나선 구조에 다 합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그 확신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로잘린드는 성격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 시대에. 네, 본인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A형 연구를 계속 사진을 찍어 보니까 B형처럼 그렇게 나선형이 나오지 않는데 왜 그 나선형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물증이 있는데 왜 도대체. 윌킨스한테 그거 틀렸다라고 이제 반박을, 그것도 굉장히 그 격한 어조로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데 왜 우기냐. 너는 뭔가 데이터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좀 못난 놈 뭐 이런 식의 그 단어로까지도 그 표현을 할 정도. 그래서 이 윌킨스하고 그 프랭클린이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협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과정에서 네. 소장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연구소 랜들이라고 하는 소장이 개입을 해서 너희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 그러면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한 B형 연구는 윌킨스가 하고 네. A형 연구는 로잘린 네가 맡아라. 그러면 둘이 싸우지 않지 않겠냐. 겹치지 이렇게 마라. 해가지고 겹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둘의 영역들을 분리를 해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해놓은 가운데에서도 로잘린드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네. 그리고 이제 B형에 대한 소위 이제 51번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진인데, 이게 나선형이 선명한 B형 DNA 구조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은 사실 이제 윌킨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진에 대한 분석은 접어놔요. 찍긴 찍었지만. 그래서 그걸 접어놓고 A형 연구만을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그 아까 이제 A형에서 B형으로 변화를 한다라든가 B형은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든가 이런 본인이 그 킹스 칼리지에서 했던 연구 성과들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로 남겨놓습니다. 그게 네. 소위 이제 MRC라고 하는 보고서인데, 그렇게 해놓고는 사실 이 킹스 칼리지가 아까 뭐 윌킨스하고도 불화도 있긴 했었지만 이 문화가 도저히
그 프랑스의 그 자유분방한 그 방식에 익숙해 있고 그런 그 생활 패턴을 보이는 이 프랭클린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53년에 킹스칼리지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MRC 보고서와 그다음에 이제 사진에 대한 것들은 증거 자료들을. 잠시 이제 그 킹스칼리지에 다 놔두고 버크백이라고 하는 대학으로 53년도에 이동을 해가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윌킨스가 본인은 이제 나선 구조로 알고 있는데 네. 프랭클린은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선 구조의 얘기를 누구하고 하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왓슨과 크릭. 왓슨과 크릭은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네. 이 DNA 구조에 대해서 그 계속 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그 젊은 이제 과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친구들하고 나선 구조에 대한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의 얘기를 합니다. 프랭클린이 그 사진들을 찍고 있었다. 그러면서 프랭클린이 이제 이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자마자 그 51번 사진을 그 프랭클린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왓슨에게 보여줍니다. 뭐 어차피 연구소 비용으로 만든 공공한 자료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이 과학계의 관행상은 데이터를 그렇죠. 만들어 놓은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렇죠. 그걸 이제 남에게 네.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사실 이제 그 53년도에는 이 왓슨과 크릭은 요 DNA의 그 구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모델을 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 구조를 그리고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딱 보고 나니. 프랭클린 사진을 보니까 그게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수정이 됐고 그래서 네. 그 사진을 가지고 정확한 그 모델링을 구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그 프랭클린의 역할 부분들이 가미가 됐던 부분들은 아까 제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보고서에는 어떤 데이터까지 들어가 있었냐면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DNA 이중 나선에 보면 이중 나선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염기 쌍들이 네. AGTC라고 하는 그런 염기 쌍들이 배열돼 있는데 그 염기 쌍들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모델 구조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데이터거든요. 네. 그 데이터들이 이 MRC 보고서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또 윌킨스가 아니라 그 소장인 네. 페루치라고 하는 또 소장이 이번에는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그거를 크릭한테 보여줍니다. 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에게. 네. 그래서 이제 크릭한테 그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53년도에 논문들을 이 모델에 관한 논문들을 왓슨과 크릭이 완성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뭐 연구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고 그 성과 이제 물론 그 이후에 그 사진과 연구자를 본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 풀어놓은 걸 가지고 자신들이 구상했던 어떤 가설의 이제 그 마무리를 지은 뒤에 그 성과를 이제 얻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군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과학계에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게 결정적이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 이론, 모델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결정적이냐. 이거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약간은 이제 그 과학적으로서 어떤 창의적인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왓슨과 크릭이 사실 이제 그 어렴풋한 그 모델을 일단 직관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거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데이터는 프랭클린이 만들었던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없었으면 사실 이제 왓슨은 그 모델을 발표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 프랭클린이 없었으면 사실 DNA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스토리는 그래서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처음에는 왓슨과 크릭은 그 윌킨스에게는 그거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윌킨스가 연구를 했던 그 킹스 칼리지에서 나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가 이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갈래? 라고 윌킨스한테 묻자 윌킨스는 내가 직접 데이터는 만들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름을 밝힐 수 없다.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윌킨스가 아주 그 양심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출판이 그 로절린드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도 논문이 출판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 로절린드 데이터는 여기에 썼고 그리고 사진도 썼고 네. 이 왓슨의 논문에는 근데 이제 출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논문만 나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킹스 칼리지하고 그 캐번디시 연구소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1953년도 이 나선형 구조를 밝히는 논문은 사실 네이처지에 3편의 논문이 나란히 실리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왓슨과 크릭의 논문이 실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윌킨스도 또 본인도 또 따르게 그 나선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윌킨스의 연구가 또 이제 실리게 되고 그다음에 프랭클린의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계에는 논문이 그러니까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네. 이미지에 있어서도 이제 1순위 논문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으니까 이제 앞쪽에 실렸겠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인상은 로절린드의 데이터는 그 왓슨의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그러니까 곁다리 뭐 데이터 정도로만 이제 해석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DNA 역사가 왓슨 중심으로 옮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이 한 역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앞서서는 교수님 이야기에 듣고서 또 여성 과학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발끈하기도 했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로잘린드 프랭클린 입장에서는 미완의 연구로서 그냥 머물고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연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연구의 완성으로서 세상에 발표해 준 또 다른 그 왓슨 같은 인물들이 한편에서는 대립의 관점보다는 결국은 또 그녀를 발굴시켜 준 그런 어떤 영향력의 선한 영향력의 과학자일 수도 있겠네요. 있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 프랭클린이 이게 이제 그 실험의 영향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는데 엑선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58년도죠. 58년도에 난소암으로 그러니까 네. 37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습니다. 사실은 마리 퀴리나 렌트겐을 사용했던 많은 과학자들 참 많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네네. 이 과학에서 업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과 네. 그 본인의 몸을 바쳐서 한 연구하고는 많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62년도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53년도 논문을 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 왓슨하고 크릭하고 이제 윌킨스 3명에게 이제 노벨상 수상이 수여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죽은 사람에게는 수상이 될 수가 없었고 네. 또 더군다나 보통 이 연명을 하는데 관례적으로 3명까지만 그 노벨상 공동 수상을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도 뭐 여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러면 또 괜히 막 자꾸 사람들 이름 집어넣어줄까. 네. 근데 이제 후대에 이 프랭클린에 대해서 또 그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을 하는 데에 이 왓슨과 크릭이 그 데이터들을 허락 없이 썼던 이 왓슨과 크릭이 특히나 왓슨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비난을 좀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중나선이라고 하는 책을 그 발표를 하거든요, 왓슨이. 네. 그 발견에 대한 역사와 이제 이중나선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이중나선 책에 보면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괴팍하고 그리고 뭐 겉멋만 들린 그리고 자기가 데이터들을 제대로 해석해낼지도 모르는 그런 그 여자로 그 이제 거기다 묘사를 하면서 후대에 이제 프랭클린에 대한
그 이미지를 선정을 하는데 그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내가 근데 상도 받았는데 기왕이면 좀 좋게 써줘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런데 또 이중적인 역할을 한 게 이중나선에 그러니까 논문에는 사실 이제 53년도 논문에는 로잘린드 프랭클린의 데이터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중나선 이 책에는 본인이 프랭클린의 그 데이터를 썼고 그다음에 MRC 보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프랭클린 사진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그 이중나선은 완성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업적에 대한 뒤에 이제 인정은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죠.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죠. 그냥 자기 혼자 했다고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연구 성과를 다 그쪽에다 기대자니 또 세간의 평가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평가가 좀 더 낮아질지도 모르고 하여튼 참 인간이라는 존재 DNA를 밝혀내긴 했습니다만 인간은 여전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과학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군요. 뭐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도 뭐 그럴 네. 수도 있던 부분들은 있고요. 사실 이제 그 프랭클린은 그 DNA 그 사진으로만 이제 유명했던 부분들은 아니고요. 뒤에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 구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제 모델링을 그 네. 프랭클린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거는 이제 명성 그 독자적인 명성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DNA 못지않게 이제 RNA도 중요한 요소인데 RNA 연구도 뒤에 이제 계속해서 사실 57년도까지도 논문을 57년도 한 해에만 7편을 썼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작을 하고 있었던 연구에 계속 몰두하고 있었던 그런 그 과학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명성에 걸맞지 않게 사실 윌킨스에게는 왕립학회 멤버가 수여가 됐는데요. 네. 로잘린드한테는 네, 왕립학회 멤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과학자에 대한 어떤 차별 시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로잘린드 프랭클린 상이라고 하는 여성과학자들에게 수여한 어떤 상을 제정을 했다라는 건 그 다음 때에서라도 그녀의 어떤 연구 업적에 대해서 부분이나마 좀 평가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후대에 대부분 뭐 여성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후대에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 사회적으로 다 여성에 대한 시각 자체가 변화하게 되면서 새로 평가되는 그런 그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트너도 마찬가지고 이제 프랭클린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친구들과의 사소한 농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전문적인 서적을 읽을 때도 DNA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단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은 DNA라는 단어를 한 번씩 쓰실 때마다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한 여성과학자를 한 번쯤 떠올려 주신다라면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성과학자들 오늘 그 2부 로잘린드 프랭클린 이야기 박진희 교수님과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 또 다른 과학자의 이야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혼자 듣기 아까우시면 공유하기로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아르테 출판사 클래식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계속됩니다.